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완벽하게 좀 나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4% 장땡 뽑아냈죠. 수급변화도 본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당황해할 수도 있는 게 현재 수급 변화를 봤을 때 코스피는 뭐 거의 완전히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이고 코스닥은 지금 뭐 빠진 게 없습니다. 기타 제조 구간에 뭐 에이스 침대 하나 빠졌고 나머진 건물 다 올랐다 보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현재 코스피의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2조 2천억을 거의 매도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얼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가지고 그냥 1조 한 2천억 정도 되겠네요 를 매수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찌 보면은 제가 아까 했던 10년 만의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이건 제가 뒤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적이 과연 있었나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매수를 본다고 하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뭐다? 근 2년 내 완전히 2,500억 원 이상을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까지 뭐 넣었던 거, 지금 뭐 최대치가 그 전에 한 얼마일까요? 최대치가 대략적으로 한 2천억이었다고 하면은 그 2배 이상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코스피가죠.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 물량을 집어넣은 추세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내로는 거의 역대 최대다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마 이 뉴스 때문이죠. 지금 어제 이제 그 한경 맞나요? 어디에 이거? 한경 뉴스가 맞나? 한경에서 코스닥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굉장하게 뛰어났다 보니까 이번엔 코스닥이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들 내달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런 거 나오고 오늘 뭐 코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보도자료가 바로 나오긴 해요. 이게 오늘 보도자료가 나오는 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의 내용 및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경제에서 내보낸 이 뉴스는, 이 기사는 자기들이 신경 쓸 게 아니다, 우리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도에도 얘기한 거 보면요, 이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이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30주년 출범을 맞고 뭐 하면서 이 앞으로의 코스닥에 대한 이 활성화, 천스닥 지수 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내놓을 거다, 그런 내용이지 여기에서도 지금 뭘 시행한다는 없어요. 그래서 뭐 구원투수가 된다 뭐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이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코스닥을 이제 밀어 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근데 이게 기대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이미 메이저에서는 이 거의 확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확정으로. 그래서 이미 이게 여기서 카더라처럼 환경이 이제 뉴스를 내보냈지만 시장은 이미 확정이다로 반응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요, 이제 그 사실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많은 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코스닥은 지금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시장 코스피는 뭐 한 2% 3%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상승 종목이 한 300개 400개가 나오고요, 하락 종목은 막 1200개 1300개가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시장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지금까지 시장은 뭐였다?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너무나도 괴리율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시가총액 차익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격도에 대한 부분이 멀어지는 게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캠을 끌게요. 캠이 렉 먹은 것 같아서 캠은 끄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격도가 멀어지니까 이거는 지금 밸런스 조율 차원에서 이런 매매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앞으로 1000을 간다. 안 중요해요. 사실 코스닥이 이 당시 1000 돌파할 때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까지 매매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코스피와의 이 이격도에 대한 이 괴리율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매매 현상이다. 이것도 안 중요해요.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만큼 매수했다가 중요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철저하게 뭐다? 제약바이오가 최우선이다. 최근에야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에코프로 BM 덕분에 2차 전지 섹터들도 크게 올라오게 됐지만 사실상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다 바닥가면서 다시 시가총액을 이제 상위군을 포집하고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오늘장에 지금 코스닥의 이제 상승 흐름폭을 본다 하더라도 등락률 1위가 뭐예요? 제약입니다. 제약.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 다 보다시피 제약, 의료, 정밀기,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제약바이오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코덱스, 이런 코덱스의 심지어 코덱스 바이오, 제약바이오였나요? 코덱스 바이오였나? 바이오를 보면 알겠지만 이 단기 뭐였어요? 이미 단기 신고가 돌파가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런 삼각수렴대를 만든 자리에서 돌파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강한 상방으로 이어지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까지 기대되고 있습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추세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 시 가장 큰 혜택 수혜는 제약바이오다 라고 늘 얘기했죠. 자,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또다시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과거부터도 그랬어요. 과거부터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로봇바이오가 토픽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외국인이 뭐 3,600억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도 외국인이 제일 많이 돌아왔다 뭐 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10년의 역사, 10년의 기회는 무엇인가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현재 지금 시장이 어쨌든 상승하는 게 이 천스닥에 대한 정부 정책 기대감이거든요. 정부 정책 기대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게 거의 사실 이 코스피구나, 코스닥을 보면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정권에서 창조경제 자본시장이라고 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또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내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13년도 12월 16일, 그러니까 13년도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공강대 형성할 거고 정책적 동력 필요할 거다 하면서 이 당시에 13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15년도까지 코스닥이 거의 한 60%가 저점이 여기구나. 그럼 저점 대비해서 간다고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하면 거의 한 62% 정도 고점까지 다이렉트 상승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천스닥에 대한 기대,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뭐 할 수도 있다. 10년 만에 지금 코스닥이 다시 한번 50%, 60%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얼마예요? 지금 자리가 900입니다. 그럼 거의 포인트상 봤을 때 1400에서 1600포인트까지도 지금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런 10년 만에 정말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다라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수급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제약바이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슈퍼사이클을 타는 게 이제 M&A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바이오 M&A 슈퍼사이클.
그래서 뭐 이 기업에 러브콜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 기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업은 볼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 매집 후 호재 기사 송출, 금감원 선행매매 전직 기자 등 구속 알죠? 그래서 이미 이런 자기들이 다 사놓고 이미 그 뭐예요 100억 원은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서도 M&A 슈퍼사이클 시대 본격화해놓고 이 기업에 러블콜 쏟아진다고 하는데 자 알테오젠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완전 누가 봐도 이거 최고점이죠. 이 사서 수익 보면 다행이죠. 근데 물리면 답 없습니다. 물리면 답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것도 누가 봐도 최고점이죠. 이거 사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고 하면 D&D 파마텍이에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물리면 답이 없는 기업들이죠, 지금. 그래서 이 기업들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고점이지 않나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거는 어쨌든 M&A 관련된 이슈들, 이런 인수합병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뭐가 나온다?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트렌드가 뭐냐? 내년부터 트렌드는 비만. 이거 지금 유명하죠, 비만. 비만 치료. 근데 사실 이거는 늘 여기서 이제 하나만 바뀌어서 치매만 바뀌었고 늘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거는 비만, ADC, 네, CDMO 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늘 뭘 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지금 시장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릴까 하다가 사실 요즘 제약바이오들 M&A 이슈와 함께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뭐 펩트론도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쭉쭉쭉쭉 올라왔죠. 쭉쭉 올랐죠. 근데 펩트론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추천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사지도 않다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 보면은 과연 지금 이런 걸 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차라리 고점에 있는 종목 말고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테마가 불면 모든 제약바이오주들이 함께 갑니다. 그럼 이런 실적 모멘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동구바이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 피부 비뇨기 뭐 전문, 뭐 확장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가 아까 했다시피 D&D 파마텍을 통한 또 이슈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 비만 아니면 간 질환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지방간염. 근데 얘가 지금 사실 동구바이오 제약이 D&D 파마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해요. 지금 3. 몇 %인가 가지고 있다고는 해요. 실질적으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거에 거의 40%까지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지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여기 상에서는 아직 나오는 건 없습니다. 나오는 건 없고 뭐 지금 팔았는지 여기서도 딱히 뭐 공시가 지금 10월 10일 마지막 이건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딱히 팔았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보유 지분이니까. 다만 어쨌든 뉴스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D&D 파마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한 비만 치료제라든지 신장 이제 지방간염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상승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은 기본적으로 얘가 제약바이오가 맞나 벤처캐피탈 기업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이오 벤처 관련되는 기업에 이제 바이오 벤처처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코엔텍, 큐리언트, 진엔디시 있고 이제 큐리언트를 통한 또 ADC라든지 이런 면역 항암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도 충분히 챙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구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이 실적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도 굉장히 이쁩니다. 저는 차트 굉장히 예쁘다 생각해요.
바닥에서 지금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 대하락 추세 돌파가 나오는 자리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돌파가 제일 이쁘긴 한데 일단 일봉상 이쁜 게 뭐냐고 하면요. 이거 갭 한번 메고 가는 게 제일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전에 있던 고점대 돌파 시도가 나와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쫙 가면은 갭 메고 가면 제일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도 열린 자리가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동구바이오 제약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를 남길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장 마감 리포트 같은 경우 이런 이 리포트도 제가 써드리고 있어요. 방금 이제 영상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거의 다 들어간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뮨 뭐죠? 그 최근에 또 급등 나왔던 게 온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 제약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뮨 온시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잡아드리고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격 전략도 다 잡아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